스트리트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8.15 오랜만에 8.15 머니토에 출연해서 거기 했더만 어떤 분이 댓글로 대입장 지수 3천 간다고 코덱스 레버리지 개인들이 손실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한 2,700 사실 이렇게 가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말 안 한다, 그죠? 이제 또 2,500, 2,600 이하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 요하겠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은 ETF인데, 거기 뭐 다른 ETF 같은 경우는 원유 ETF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자가 비싸게 나갑니다. 1년에 한 15% 정도가 이자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1년에 한 1% 밖에, 1,000원 해보고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이자 나가면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른 ETF하고 다르게 이자가 별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해서 그렇게 2,000 이렇게 수익 주면은 팝니다. 수익 주면은 파는 것이 장땡이다. 그리고 2,800, 2,900 가까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 팔아야지. 팔고 또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로 코덱스 레버리지 사고 팔고 몇 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다 성공했는 모인데 지금 모은다 하더라고. 그분은 이제 이 특성을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한 2,000, 한 500, 2,500, 2,600 근처에 사고 또 2,800간 매도하고, 그러면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고 팔고 하더라도 1년에 한 30% 이렇게 수익 납니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이자가 일단 첫째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2,500 밑에 2,600 이때 사서 기다리면은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라는 거죠. 다른 종목 2차전지 막 물리가지고 쩔쩔쩔 매지 말고. 그래서 항상 이순신 장군 이기는 종목 외로 1년 했을 때 어떤 경우라도 손절이 안 나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LG전자 사갖고 물리면 그냥 가만히 가시면은 배당도 주고 그냥 몇 년 가시면 수익 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600 지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밑으로 이제는 하락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 금투세 부분도 다음 주 민주당에서 뭐 3명인가 뭐 해가지고 토론회 한다는데, 제가 금투세 부분은 잘 이야기 안 한다, 그죠? 저 몇 달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고. 금투세는 예민한 기대해 가지고 실제 소득 세금 거둔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이 금투세 부분은 다른 사람도 막 떠들어 샀는데 시행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실속은 없고 반발은 심한 거지. 근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 유예, 대통령 선거까지 그냥 없을 유예까지 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되고 이러면은 2,600 이상은 밑으로 좀 오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한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진짜 예측이 어렵습니다. 돌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날 좀 매도세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이 좀 좋은 점은 1조 2천억, 12조, 14조 이렇게 거래가 좀 터진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추석 때 죽고 거래량 이렇게 터져준다면은 상당히 에너지가 약간의 상승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항상 거래 대금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줄었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더라도 기관들이 많이 사주기 때문에 저번 주 수요일날 제가 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매수, 선물은 보면은 매수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것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것이 좋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보면은 다우존스는 신고가 나왔습니다. 나스닥도 이 차트상 보면은 하락은 좀 하락보다는 약간 위로 열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P 500도 소형주들이 있는 지수인데 신고가 나왔다, 그죠? 자, 반도체만 조금 엔비디아가 비리비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다. 니케이 일본도 지지가 되고 약간 대만
그다음 독일, 독일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 아마 중국이 상해, 심천, 상해 종합, 홍콩, 항생, 약간의 중국은 하락하다가 좀 지지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파월 의장님께서 약간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 편을 좀 들어주지 않겠나. 0.5 인하 부분이 또 다음에 인하할 때도 0.2 뭐 이렇게 약간 좀 편을 들어주지 않겠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 선거 미국 기간 동안만큼은 뭐 급락보다는 약간 위로 미국이 위로 아니면 행보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이해가죠. 그렇다면 한국도 2,600 정도에서 위아래 약간 위로 또 검토제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면 된다면은 내가 볼 때는 그 맹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토론회 하고 뭔가 사인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흐름은 그렇게 되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위에서 판 분들은 뭐 여기서 샀어 점프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또 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원금이 있고 한 분들은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사서 또 2,800 정도 또 매도 또 매도. 지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제가 종합지수 2,400, 3,000, 4,000, 5,000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선진국 지수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정시가 우리나라만 계속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또 미국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은 다른 개별 종목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 종목은 그냥 밑에 사서 또 적당히 수익 좀 팔고 분할 매도 또 매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건데 이렇게 원자력 체코 방문 9월 우리 윤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잖아요. 그럼 하루 전날이나 이렇게 팔고 놉니다. 상승한 폭이 있다면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 금요일 매도하면 되겠죠. 특히 한정K,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매도 다시 선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상승폭이 없다면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제가 주식 25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여기도 우리가 체코 수주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죠? 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그러합니다. 예. 우리가 최근에 여름에 코로나 뭐 해가지고 막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하듯이 항상 이렇게 일정에 의해서 약간 오버슈팅 나왔다? 그러면 다 원위치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끼리가 좀 하락이 나면 이 부분에서 주식 선물로 매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다음에도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항상 주식이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수십만 명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니까 앞으로 1년 후나 뭐 또 5년 후에 이런 일이 또 그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매매하면은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누스가 FDA 지금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했기 때문에 보니까 A가 있고 B가 있다더라고. 2개월 안에 답변을 주는 거,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답변 주는 거를 결정한다더라고. 그러면은 2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개월짜리가 선택된다면은 2개월 딱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은 미리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체코 방문 이런 거 읽어 아는 분들이 여기 사서 이렇게 매도 여기 샀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게 이런 자리가 좀 약간 의심스러웠지. 이런 자리도 그죠? 이렇게 정보가 알았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대한고래가 보니까 대한고래가 25일 날 25일 날 뭐 2차 전략회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가스공사 이런 경우도 25일 날 항해서 갈라 하겠죠. 예. 그럼 많이 상승했다? 그럼 당연히 24일 날 팔고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25일 날, 24일 날 뭐 이렇게 다시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양방향 매매가 현재 주식 선물 종목이 222 종목에서 11월 달에 38 종목이 다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258제 종목 되고 장기적으로 한 350 종목. 그래서 주식을 양쪽 매매하면 좋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25일 날 알아서 대비합니다. 하성밸브 같은 경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많이 상승했다? 그럼 매도 해주는 것도 괜찮죠.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단기적으로는 또 만약에 많이 상승한 매도 주식 선물 되는 종목이라면 또 매도 이렇게 하성밸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이 그런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적당히 매도하고 노는 게 좋지 않겠나. 자, 그리고 다음 주 갈만한 종목, 자, 삼양식품 딱 강남 자리 하락폭도 적당하게 한 20% 밀리고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고 21선 정도 기준 잡으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다고 이런 종목은 여러 데서 슈팅이 크게 놓지만은 크게 놓지 안 놉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흐름을 보면서 매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자,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한번 언급드린 종목이고 실적은 좀 그만한데 유리 기판 쪽에 앞으로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자리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주식을 이렇게 종목을 언급하면은 하락했다 오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적 같은 거 꼼꼼하게 수급을 분석하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리는 것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밀리다 올라오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손절해야 되고 현재 위치적으로 약간의 좋아 보인다. 대웅 보겠습니다. 대웅은 수급, 실적 이제 일봉이 완벽하게 열리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약간 눌러줄 때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한국과 컴퓨터는 실적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상승했다가 현재 뭐 실적에 비해서 약간 조정이 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손절가 잡고 만약 성공한다면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대 GF 홀딩스 어떤 지주회사인데 이 종목 현재 수급 실적 따라가 약간 눌러줄 때 사도 되지 않겠나. 약간 따라간 느낌? 약간의 뭐 하여튼 요 부분에 사면은 주봉. 자, 이렇게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2,700억 올해 시총이 7천억, 7,700억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기업은행은 일단 이 종목이 배당을 좀 많이 줍니다. 은행이다 보니까 배당이 한 6.9%.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실적 보면은 작년에 3조 4천원, 올해 3조 6천원 매출 늘고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작년보다 올해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12월 달까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12월 한 중순까지 만약에 수익 난다면은 가져가면은 수익 나지 않겠나. 이 종목 들어가서 성공한다면은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수익 나면은 좀 길게 12월 30일까지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 받든지 안 받든지 막 12월 중순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은 제가 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냥 10만 원 안착해서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이때 좀 길게 봅니다. 자, LG는 제가 여기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이고 한 슈팅이 나와서 그때 사람들이 여기서 좀 매도를 많이 왜나 여기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매도 한번 했던 사람도 있고 현재 뭐 가 있는 분도 있겠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제가 여기를 박스를 돌파 나와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손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이런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결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결과는 빨리 이런 거 현대 GF 홀딩스 이런 거 빨리 결과를 기다리고 막 빠르게 결과가 나오지만은 이런 종목 결과 빨리 안 나옵니다. 길게 들어가야 됩니다. 길게. 자, 기아차도 약간의 위로 열리 있지 않겠나. 현대차 한번 볼까? 현대차가 약간 지지되고 올라가고, 기아차도 앞으로 변수가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현재 이렇게 쌍바닥 찍고, 수급이 들어오고, 약간 눌러줄 때 사면은, 10만 원 안착이 된다면은 약간 위로 열리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안 갑니다. 이런 종목은. 많이 가는 종목 아니라. 자, 현대로템은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 그죠? 돌파가 먼저 나왔고, 현대로템은 아니고, 자, LIG 넥스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주봉 여기가 고점이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강남 자리, 근데 실적이 굉장히 계속 좋아진다, 그죠? 그래, 어떤 분이 밴드에 자기 생각을 해놨는데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겠나. 아이고, 나는 이거 안 사고 싶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계속 전궁인가 앞으로 팔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마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 그죠. 그리고 하여튼간에 경쟁력 있고 포가 좋은 모양이라 그러니까 계속 팔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굳이 이런 종목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양봉 넣어 갈 것 같이 해도 바로 못 가.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사서 만약에 딱 성공하면은 여기 넘어가고 슈팅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매출은 3조 올해 내가 볼 때는 내년 후내는 계속 전궁이 많이 팔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잘 보면은 약간 눌러줄 때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다음 주 한번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질문 밴드에 와서 질문하고 다시 돌려보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강남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또 친구들 또 많이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 하래도 수고했습니다.